경찰의 추정에 따르면 11월의 어두운 밤, 그녀가 CCTV가 없는 논길로 홀로 걸어오며 이유를 알 수 없는 자해를 했고 과다출혈로 정신이 혼미해져 수로 쪽으로 추락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몸에 추락한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체에 뭐 멍이라든지 흔적만한 적이 없고, 그래서 그게 자살로 추정할 뿐이지 모르지.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물 먹고서 이렇게 있다가 뭐 일어났다가 힘이 빠져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죽었는지 그거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어디까지나 추정이죠. 그렇죠. 높이 2.5m의 수로로 추락했다면 몸에 흔적이 남지 않은 것은 불가능하다고 법의학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상하죠. 30cm 물에서 자살을 한다, 익사. 그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 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출혈이 있어서 이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건 조금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 상처 자체가 얕고 밖으로 출혈은 보이지만 이게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 정도가 되려면 뭐 500에서 1000ml 정도의 혈액이 흘렸어야 되는데 그 정도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수로에서 누운 채 익사한 김여인의 죽음. 그 속에 담긴 진실은 무엇일까요? 경찰이 유서라고 말한 메모도 좀 이상합니다. 동사무소란 단어도 그렇답니다. 분단이니까 읍면 사무소지. 동사무소라고 부르진 않는다는 거죠? 읍사무소지, 읍사무소. 단어만을 그렇게 나열을 한다던가 상대방이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유서를 작성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유서로 단정 짓기엔 의문이 많은 메모. 김여인의 죽음은 자살이라 하기엔 풀리지 않는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11월 23일경 김여인은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길에 뭔가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김여인이 집을 나와 약 1.8km 떨어진 옆 동네 수로 쪽으로 걸어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녀가 차량을 이용했다면 마을 CCTV에 흔적이 남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그녀 혼자 걸었을까요?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스스로 논길에서 신발을 벗고 겉옷을 벗어버린 걸까요? 김여인의 신발과 옷이 발견된 곳에서 그녀가 사망한 장소까지 거리는 약 100m. 그 사이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추론해보면 김여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해를 하면서 오다가 답답해서 옷을 벗었고, 그리고 와서 실족에다 떨어져서 익사를 했다. 시나리오상으로는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죄송한데 소설이에요. 일단은 자해를 한 흔적이 있지만 자해를 했을 때 흉기, 그러니까 또는 이 할 수도 있는 도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현재 안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보시면 수로에서 한 100여 미터 바깥쪽에 신발하고 옷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이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상식에서 봤을 때는 누구한테 쫓기다가 옷을 벗어 던진다던가 신발을 박차고 맨발로 도망가는 이런 상황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녀의 옷과 신발, 그리고 마지막 모습을 보면 누군가가 김여인 곁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답니다. 일단 누워서 물에 그냥 그대로 잠겨있는 상태잖아요. 이거는 자살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시체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현 시신을 놓고 봤을 때는 100명의 사람에 물어보면 90명 이상은 이게 어떻게 자살이 됩니까?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한 가지 의심스러운 거는 그 전에 이제 물을 마시면서 고통스러웠을 때는 보통 성인이라면 나오게 되는데 왜 나오지 않고 그대로 멈췄느냐, 이게 이제 큰